안녕하세요. 최인희 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계수 원장입니다. 네, 원장님. 네. 제가 오늘은 원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저의 유튜브군요. 네, 원장님 유튜브가 조회수가 좋아요. 아 그래요? 거짓말. 나 조회수 별로 안 나와. 아 진짜요?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. 아니, 신경이 죽으면은 이게 변색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검은색인가? 아니, 거무스름하게, 거무스름하게. 빙빙하게. 네. 근데 신경이 죽었어요. 안 아플 거잖아요. 그럼 차라리 여기에 뭐 미백을 한다든지 외관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치료 안 하고 산다든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? 만약에 이제 신경이 죽었을 때 별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. 이정 원장님 제 느낌 아실 거예요.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신경 치료도 치료를 해서 신경을 죽이는 건데 이미 죽었어요. 얘가 자연스럽게 죽어졌어요. 그럼 굳이 제가 뭐 치료를 해야 될까요? 해야죠. 예? 네? 이게 아닌데? 해야 돼요, 원장님? 꼭 해야 돼요. 지금 교정 의사도 해야죠라고 하셨어요. 아 그 교정 의사는 일반인이야? 교정 의사는 신경 치료를 잘 몰라. 치과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야? 네, 아무튼 뭐 신경이 죽었을 때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어렵게?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여기 이제 이게 턱뼈예요. 자, 치아 머리, 뿌리예요. 그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. 그럼 제 손가락에 갈라지는 데 보이시죠? 치아 뿌리 한가운데는 이렇게 중심에 신경이라는 조직이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겉에서 썩어서 이렇게 뭐 신경이 죽거나 뭐 크게 다치거나 깨져가지고 신경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순 우리말로 곰지요. 골마요. 그러면 염증이 생깁니다. 그러면 점점 고름이 생기겠죠. 그러면 이때 이 고름이 어디로 나갈까요? 여긴 위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제 손을 보시면 뿌리 끝은 턱뼈 안에 박혀 있을 때 신경이 뼈 밖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작은 시냇물에 오염된 물이 흘러나가듯이 여기 있는 염증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요. 그래서 주변 밑에 뼈를 녹이게 되고 그럼 여기에 동그랗게 농양, 고름주머니가 생기게 되는 게 거의 99%의 확률이에요. 그래서 신경이 죽은 다음에 별일 없이 지내는 분들도 드물지만 있어요. 근데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비록 나는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뿌리 끝에 변성이 와서 뼈가 녹는 염증이 틀림없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안 아플지 모르지만 결국 그 염증이 증가되게 되면 언젠가는 잇몸이 땡땡 붓게 된다거나 심지어 가장 무서운 건 이가 흔들리면서 빠지게 됩니다. 이를 뽑게 돼요. 그래서 무조건 신경이 죽었다면 내가 아프건 안 아프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. 최 원장님이 그러니까 팀장님이 얘기한 질문이 최 원장님의 어떤 설명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원장님 해주십시오, 간결하게. 그러니까 해보세요. 네. 야, 뭐- 비신경치료 전문 원장님. 뭐 이렇게 해서 뭐 염증이 어디 사실 이거보단 신경이 죽었잖아요. 네. 그 죽은 거 소위 사체 예. 사체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.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신경을 죽이는 치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죽은 신경 조직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것도 신경 치료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죽은 조직을 내 몸 안에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사체를 내 몸 안에 놔두는 거야. 그럼 안 되니까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. 그래서 신경이 죽으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. 오. 명쾌하죠? 신경치료 비전문가가 근데 그러니까 최 원장님이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. 교정치료 내가 얘기해 턱교정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원장 어려워 라고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. 우리 화해와 평등의 유튜브를 지향해 보아요. 서로 격려해 보아요. 지향이요.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.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, 이제?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서 이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신경치료라는 걸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치아 내부에 죽은 조직들이 있고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막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하니까 빨리 그 썩어 있고 녹아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라는 걸 해서 치아에서부터 구멍 뚫고 우리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저의 그 어버버버 신경치료 유튜브가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막 파일로 끄집어내는 거죠. 그 내부를 계속 소독약으로 깨끗이 소독해내고 그래서 치아 내부에 있는 이 공간을 완전 묵은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게 신경치료예요. 근데 이미 죽었으니까 이거 신경 치료 아프진 않겠네요. 그렇죠.
그래서 이미 죽은 그런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마취를 안 하기도 해요. 맞아요. 이미 죽어있는 치아를 자 마취 안 하고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파. 와 선생님 정말 무통 뭐 정말 명이세요 이러는데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. 그런 말도 있던데 신경이 죽은 치아는 좀 파손이 쉽다고? 아 그러니까 치아가 쉽게 깨진다. 네. 이런 거 맞아요. 자 나무로 예를 들어볼게요. 살아있는 나무는 어때요? 땡땡하고 튼튼하잖아요. 근데 죽은 나무 그 나무의 껍질부터 막 푸석푸석 하잖아요. 막 껍데기 뜯어지고 막 그러잖아요. 마찬가지 치아도 죽게 되면은 치아 내부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. 그러니까 어지간한 자극을 가잖아요. 그러면 쉽게 이가 부서져 버려요. 하삭. 바사삭 깨져버리죠. 그래서 아직 말 안 끝났는데 화면 돌리기 있기 없기. 네 아무튼 그래서 특히 어금니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가 돼서 죽은 치아라면 반드시 크라운을 씌워서 치아가 깨지는 것을 방어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앞니는 안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. 왜요? 왜 안 씌우죠? 그 원래 씌우는 것이 원칙이잖아요. 아 앞니는 이제 교합 상태를 봐서요.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정아 원장님이 신경치료된 앞니 이렇게 교정하고 이런 경우에 신경치료된 앞니가 있거든요.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색깔이 막 전혀 변색도 안 됐다. 그리고 교합도 이 원장님이 교합 잘 맞췄다. 그리고 굳이 환자분이 그 씌우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크라운 안 할 테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하고 저희는 그냥 과잉 진료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요. 그리고 그분이 오래 쓰게끔 도와주죠. 네 카메라 자꾸 돌릴 거예요. 끝난 줄 알았어요. 듣기 싫다는 얘기지. 네, 원장님. 그만해라. 근데 너무 궁금한 어렵다. 게 네. 죽어서 시퍼렇게 변색이 됐다 했잖아요. 네. 그럼 신경치료했는데 색깔이 돌아오진 않을 거잖아요.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색깔을 빼야죠. 어떻게, 다시. 어떻게 빼요? 그 시커멓고 푸르딩딩한 걸 다 빼내야 돼요. 어떻게 해요? 신경 그러니까 나 잘 모르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거야. 자꾸 물어보지 말고 아니 왜냐면- 그 약제가 있어요. 수산화칼슘이라는 약제가. 아니에요. 아니야? 예 지금 식은단용성이요? 지금 H2O지? 그건 치근단 영상은 어린이 때 하는 그러니까 거고. 네 잠깐만요. 저기요. 잠깐 다시 얘기할게 다시. 자 교정 다시. 전문가인데요. 나머지 진료는 약간 다시 비전문가. 얘기할게요. 네. 우리 화해와 평등의 유튜브를 지향해 보아요. 수산화칼슘 말고 과산화수소가 있어요. 정답이에요. 과산화수소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겉에 하얗게 하는 이 미백 과산화수소 말고 농도가 좀 높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약재를 넣어놓고 갈아내고 이런 걸 한 3주 정도 반복해요. 그러면 색깔이 싹 빠져나와요. 시커멓고 푸르둥둥하고 이런 것들이. 맞지? 맞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의 색깔을 복원시키는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실활치 미백. 미박? 자, 전문 용어로 실활치 미백이라고도 하고요. 뭐 워킹 블리칭 뭐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. 죽은 치아를 색깔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. 그런 미백이 따로 있습니다. 그럼 실활치 미백을 하잖아? 그러면 그 예후, 그 상태는 몇 년이 갈 것이냐. 다들 궁금해하시죠. 그러니까 미백하고 나면 이 치아 혹시 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? 이제 이러는데 그 실활치 미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장님 앞서 말한 것처럼 치아 내부에 지저분한 것들을 마치 세탁기 안에 지저분한 옷을 넣으면 하얗게 다시 색깔이 빠지는 것처럼 때가 빠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치아가 특별히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신경질환 치아니까 약한 것 뿐이고 미백을 했기 때문에 더 약해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하얗게 예쁘게 됐어요. 그럼 이 색깔 이제 영원히 잘 가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아무리 비싸고 멋진 명품 하얀 옷을 사 입어도 때가 타듯이 그 치아도 결국 언젠가는 다시 때가 타면서 어두워질 수는 있어요. 근데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약간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럼 이제 보통 그때 이제 리터치 다시 한번 손본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미백약제 넣어주면 또 다시 하얗게 되고 평생 하나요? 그런 분도 있죠. 그러니까 자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그 약제를 넣으면 다시 밝아지니까요.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를 씌워야 될 일이 올 수도 있지요. 아무튼 변색은 다시 올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. 사실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걱정되기는 하잖아요. 결국 뭐 치아색이 변해서 보기 싫은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끝에 고름주머니 앞에서 결국 시기를 놓치면 이 결국 뽑게 돼요. 이가 부러져도 뽑게 돼요.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치아를 뽑게 되겠다라는 걸 알고도 방치하시는 일이 돼요. 뽑게 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. 그러니까 신경치료 그렇게 많이 힘들고 아픈 거 아니니까 용기를 내서 꼭 치과에 가셔서 신경치료 제때 받으시고 건강한 치아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